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윗동서 형님이 의대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에 축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있던 날, 평소 저에게 불만이 많으셨던 시모는 의대 교수가 된 형님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가족들 모두 당황했었고,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말자며 남편이 중간에서 시모를 말렸지만 결국 감정 조절을 못하시고 가족 전체가 보는 앞에서 제 뺨에 손을 올리셨어요. 시모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었고,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신 시모는 땅을 치며 후회를 하셨지만 곤두박질 치는 인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죠.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에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석 달 전에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른 적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시댁에 들어갔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건네주신 건 송걸레였어요. 당황한 얼굴로 건네받은 걸레를 들고 서 있자 시모는 저에게 집안 대청소를 시키셨어요. 저를 부른 이유가 집안 청소 때문이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차를 드셨어요. 저에게 전화를 하셨을 때는 상당히 급하신 것처럼 서둘러 오라고 하셔서 집안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제가 하던 일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댁에 온 거였는데 걸레를 건네주셨을 땐 기분이 너무 상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를 급하게 부르신 이유가 집안 대청소 때문에 부르신 거였어요? 정말 이게 다인 거예요? 저 지금 하던 일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왔는데 대청소는 어머님이 천천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정말 다른 이유 없이 집안 청소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라면 전 급한 일 때문에 들어가 볼게요. 하던 일은 오늘 마무리해야 돼서요. 가긴 어딜 가?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대청소 말곤 없는 줄 알아? 오늘 저녁에 큰며느리가 집에 오기로 해서 저녁 준비도 해야 되는데 나도 나이가 들다 보니 집안일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더구나. 이럴 때 네가 도와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니? 그러니까 불만 가지지 말고 서둘러 움직여라. 시간 없다. 네가 원래 이런 거 전문이잖아. 내가 하면 하루 종일 걸릴 텐데 너는 장비도 있으니까 후딱 끝낼 수 있잖아. 이럴 때라도 너를 써먹어야 내가 손해를 덜 본 것 같지? 시모의 한마디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다세대 빌라 건물 청소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몸쓰는 일 한다고 남편과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결혼을 반대하셨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시모를 설득한 끝에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시모는 제가 청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불러서 청소 일을 시키셨지만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제가 평소에 하던 일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드렸었죠. 그런데 시모는 저를 이용하려고만 하셨지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시간이 많지 않다. 저녁 만들기 전에 다른 집도 들려야 하거든. 그러니까 후딱 대청소하고 옆집에도 청소하고 와야 한다. 너 온다고 해서 지금 집까지 비워놓고 있으니까
신경 써서 해줘야 되는 거 알지? 우리 집은 먼지 없을 정도만 청소해주고 옆집은 광이 날 정도로 깔끔하게 청소해줘야 할 거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후딱 해결하고 저녁 준비하도록 하자. 그럼 시애미는 몸이 안 좋아서 방에 들어가 쉬고 있을 테니까 다 끝나면 불러라. 아유, 오늘 비가 오려나. 온몸이 찌뿌둥한 게 날씨가 영 안 좋단 말이야. 이럴 때일수록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럼 부탁 좀 하마. 어머님, 저 그만 돌아가 볼게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주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시키는 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급하게 부르셔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셨을까봐 도와드리려고 온 거지. 어머님 댁이랑 지인분 집 청소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 하던 일도 중간에 멈추고 온 거라 다시 돌아가 봐야 해요. 다음부터는 정말 급한 용건일 때만 불러주세요. 걸레는 옆에다 놓고 갈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형님과 식사 모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것도 오늘 어머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계획이 있고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쁜 사람이에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해야 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 지금 내가 좋게 얘기했는데 내 말 무시하고 가겠다는 거야? 옆집에다가 며느리 직업이 청소업이라 아주 깔끔하게 다 해줄 거라고 다 말해놨는데 그냥 이대로 가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그럼 내 집은 당분간 청소 안 해도 되니까 옆집부터 해주고 가라. 그리고 온 김에 저녁까지 먹게 되니까 미리 말을 안 했던 거지. 그것 가지고 기분 상해서 그냥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니? 다음부터는 내가 미리 얘기할 테니까 오늘만 좋게 넘어가도록 하자. 어머님, 솔직히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이랑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저를 단 한 번도 며느리로 생각해 주신 적 없었잖아요. 저도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요. 하다 남의 집 청소까지 시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네가 워낙 잘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 결혼을 허락했겠니? 우리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하자. 내 입장 좀 파달라니까. 너 이대로 가면 그땐 정말 며느리로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다. 그때 돼서 후회하지 말고 하라면 그냥 좀 해라. 내가 화내는 거 보고 싶은 거니? 제 입장보다는 시모의 입장을 우선시 생각하시는 모습에 더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시댁을 나왔어요. 그런데 시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에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를 뒤따라 오시더니 뒤에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자기 난감하게 할 일 있냐면서 저를 끌고 옆집으로 데려가려 하시길래 온 힘을 다해 시모를 뿌리쳤습니다.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이 동네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고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동네 분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해주셔서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겨우 진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알게 되었고 가족들 모두 제 편을 들어주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시모를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시댁에서 몸을 숨긴 시모에게 당장 나오라며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셨어요. 시부한 남편이 대신 용서를 구하면서
최대한 상황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시모가 직접 나와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절대 받아주지 않겠다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고 끝내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게 되셨죠. 저희 부모님은 시모에게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고 싶으셨는지 손을 부들부들 떠시며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시면서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며느리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요. 사돈분들께서 딸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어디서 어른이 시키는데 고개 쳐들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뭘 보고 배웠길래 이 모양이냐고요? 더군다나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며느리로 받아들여 줄까 했었는데 못 배운 집안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제 아들과도 이제 그만 갈라서야 하지 않겠어요? 이 난리를 쳐놓고 설마 계속 관계를 유지할 건 아니죠? 저는 더 이상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으니까 당장 이혼 절차 받게 하시죠. 엄마가 잘못하셨잖아요. 왜 제가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엄마가 한 행동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하시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더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 내 입장 충분히 설명했잖아.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며느리가 청소 일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옆집에도 도와줄까 해서 도움을 요청한 건데 대뜸 나한테 대들면서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 그러니 내가 화가 안 나겠냐고? 제 입장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시고 무작정 걸레부터 주셔서 청소하라고 말씀하시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다른 집 청소까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약속을 잡고 말씀 주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제 직업이 청소 일이라고 무시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 나름 땀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인연 끊는 게 속 편하겠어요. 너 지금 나랑 또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어른이 시키면 군말하지 않고 하면 되는 거지. 어디서 지금 말대꾸야? 사돈 보셨죠? 제가 저렇게 버릇이 없다니까요. 그만하지 못해? 당신이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작은 며느리한테 옆집 청소까지 시킬 수가 있어? 당신이 먼저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했잖아. 빨리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그리고 사돈분들한테도 용서를 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당신 얼굴 더 이상 안 볼 거야.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시모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면서 저희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퍼부으셨어요. 결국 엄마는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셨고 시모 또한 저희 엄마 머리채를 잡으면서 또다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원인 제공을 시모가 했음에도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거라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도 시모와의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시모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계셨죠.
시부도 시모와 각방 생활을 하고 계시다며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는지 시부께서 가끔 먼저 전화를 해 주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면서 생활한 지 석 달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어느 날 형님이 의대 교수가 됐다는 소식을 아주버님이 전화를 해서 알 수 있었어요. 조만간 축하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참석할 거냐는 말에 저희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가족 모임이라 시모도 참석을 하게 될 텐데 또다시 얼굴을 붉히게 될 것 같아 저희 부부는 차라리 나중에 따로 자리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게 되었지만 형님 내외는 워낙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을 것 같다며 좋은 날인데 별일 있겠냐고 이번 기회로 다시 좋게 풀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면서 어렵게 만든 자리인 만큼 함께 모여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석 달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좋지 않았던 감정이 풀린 건 아니었죠. 시모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셔도 마음 한편에 깊이 박혀있는 시모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떨쳐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주버님과의 통화가 끝이 나고 몇 시간 뒤에 시모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의대 교수가 된 형님의 축하 모임에 참석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자 시모는 좋은 날인 만큼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다며 서로 대화만 안 섞으면 되지 않냐고 자리만 참석하라는 말을 하시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형님을 축하해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모임에 참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식당을 왜 이곳으로 잡은 거니? 여긴 정말 오고 싶지 않은 곳인데 비싸기만 하지 음식 맛은 형편없는 곳이잖아. 다른 음식점은 없었던 거니? 저도 알아보려고 했었는데요. 시간도 많지 않았고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 중에서는 이곳이 제일 음식도 잘 나오고 분위기도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때 일로 기분이 안 좋으시다는 거 저도 잘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평생 인연 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나눌 대화도 있고요. 중요한 얘기를 꼭 여기서 해야 되는 거야? 차라리 여기서 모임을 가질 거였으면 그냥 우리 집에서 모일 걸 그랬다. 괜히 신경 쓰이잖아. 내가 오는 거 사돈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겠니? 그나저나 중요하게 나눌 대화가 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거니?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예, 내가 이래서 잔소리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 딱 봐도 그 국사발이 누구 거인지 단번에 알겠구만. 그걸 네가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이리 내놔. 제일 크고 이쁜 건 그동안 고생한 의대 교수가 된 우리 큰며느리가 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너는 여기 오기 전에 손은 깨끗이 씻고는 왔니? 맨날 하는 일이 남이 먹다 남은 쓰레기만 들여다보고 청소하는 일이라. 원체 더러워야 말이지. 이 국자도 이상한 평균 같은 거 묻어있는 거 아니야? 예, 국자 좀 바꿔달라고 해라. 그리고 어디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 안 나니? 쟤는 여기 오면서 옷도 안 갈아입고 온 거야? 아니면 몸에 쓰레기 냄새가 밴 거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 아이,
그 입 좀 다물지 못해? 내가 오기 전에도 입이 닳도록 말했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또다시 일을 만들려는 거야? 당신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어떻게 된 게? 그 성격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하면 그땐 아주 식당에서 내쫓아 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또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며느리 편을 들어주네. 한평생 당신 옆을 지켜주던 건 며느리가 아니라 나라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평소에 잘 하셨다면 아빠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셨겠어요? 집안의 어른이시면 나이에 맞게 행동하세요. 저희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겠다던 시모는 또다시 부글거리면서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저는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려버린 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모가 자리를 박차며 일어나시더니 국자로 제 뺨을 올려 치셨어요. 저 때문에 시모가 싫은 소리를 들었다며 국사발만 제대로 가져갔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국자를 사정없이 흔드셨고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시모를 힘들게 말리고 있었어요. 참다 못한 아주버님은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냐며 폭발을 했고 식당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만이 시끄러워지자 저희 부모님께서 들어오셨고 또다시 시모와 마주치신 부모님께서는 얼굴을 붉히셨어요. 그쪽 큰 며느님이 하도 사정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줬구만. 지금 남의 식당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음식 맛도 형편없는 곳에 와서 기분까지 잡쳤는데 당연히 정신을 못 차리지. 내가 왜 그만둬야 하는 건데? 시간 좀 지났다고 해서 내 감정이 사그라들 것 같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여기 오신 이유가 다시 좋게 풀려고 오신 거 아니었어요? 정말 평생 동안 얼굴 안 보고 지내도 상관없으신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국자로 뺨을 맞을 만큼 뭘 잘못했는데요. 국그릇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뭐라고? 너 지금 사돈한테 국자로 뺨 맞았니? 저 사람이 보자 하니까 정말 안 되겠구만. 오늘 영업항해죄에 내 딸 얼굴에 손 올린 것까지 해서 소송 들어갈 테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어차피 법대로 하면 그쪽이 더 크게 손해보는 거 몰라요? 이 사람이 분위기 박 못하고 날뛰고 있네. 당신이 뭔데 감히 내 딸 얼굴에 손을 대? 당장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곧장 경찰서로 연행되게 만들 거니까 생각이 있다면 잘 판단하세요. 아시겠어요? 신고가 무서워서 내가 무릎을 꿇을 줄 알아. 청소쟁이 며느리 들인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한두 대 맞는 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시모는 저에게 절대로 사과할 일 없을 거라면서 단박에 60첩 반상을 깡그리 뒤엎었고 고가의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해선 안 될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하신 엄마는 비명을 질렀고 아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모의 모습을 묵묵히 쳐다보던 형님이 제일 큰 목소리로 시모에게 조용히 좀 하라며 화를 냈고 항상 차분하고 조용하게 지내던 형님이 분노를 하자
가족 모두가 놀랐는지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오늘 중요하게 나눌 대화가 있다고 최대한 서로 조심해 달라고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세요? 어머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막 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시려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시냐고요? 내가 뭘 어쨌길래? 나는 작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작은 며느리도 너처럼 의사였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니? 쓰레기한테 쓰레기 취급해준 것뿐인데 뭐가 잘못된 건데? 나는 작은 며느리 없어도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내 아들들이 나를 버리기라도 하겠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평생 동안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형, 미안해. 이 사람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서 우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 아버지, 저희 먼저 가볼게요. 나중에 다시 연락해요.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와서 다 치우도록 할게요. 서방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서 저도 참 씁쓸한데요. 어머님, 오늘 가족들에게 보이신 행동이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한 달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정밀검사 받으셨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더 검사해 볼 게 있다고 해서 얼마 전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검사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나온 검사 결과예요. 제가 왜 이걸 들고 있을까요? 어머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제가 이 서류를 들고 오지 않았겠죠. 저도 검사가 잘못된 줄 알고 다시 재검을 했었는데 재검 결과도 똑같았어요. 어머님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어머님은 현재 췌장암을 앓고 계세요. 누우실 때마다 등 쪽에 통증이 있으셔서 옆으로 누우신다고 하셨죠? 그게 췌장암 때문에 나타났던 증상이었어요. 당장 병원에 입원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세요. 앞으로 어머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최대한 참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방금 뭐라고 그랬니? 내가 췌장암에 걸렸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건 분명 오진인 게 확실하다. 형님은 서류 봉투에 들어있던 자료들을 보여주었고 가족들 모두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주저앉으셨어요. 시모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에 양가 집안 전체가 조용해졌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숨을 내쉬면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부는 믿기지 않는다며 시모가 정말 췌장암에 걸렸냐고 재차 물어보셨어요. 형님은 길어야 6개월 정도 예상한다면서 굳어진 얼굴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그동안 마음을 곱게 쓰지 않아서 그런 병에 걸린 거라고 답답해 하셨어요. 시모는 비틀거리시며 겨우 일어나시더니 이게 전부 다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거라고 갑자기 달려드셨고 남편이 시모를 말리자 저는 급하게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 밖에서까지 시모가 오열하고 계시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결국 그날 이후 시모는 입원을 하셨고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절대 먼저 세상 떠나지 않을 거라며 무조건 버틸 거라고 하셨지만 좀 더 정확한 검사 결과 시모는 6개월이 아닌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듣게 되었고 이 사실을 시모는 아직까지 모르고 계십니다. 췌장암이 발생이 되면서 다른 장기로 이미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항암 치료도 무의미한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시모는 아직까지 저에게 분노를 표출하시고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병원에 가지 않고 있어요. 남편은 시모가 지긋지긋하다면서 얼굴조차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눈을 감으실 때까지 그 성격은 버리지 못하실 것 같네요. 한순간에 시모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되었는데도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려는 건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시모가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세상 떠나시기 전에 안 좋았던 모든 걸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시고 마음 편히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으실 때까지 그 성격 못 버리신다고 장례 치를 때나 갈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라도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되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가족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